안녕하세요. 조키입니다. 질문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질문 받은 거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고 오늘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OD,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한 번에 다시 그려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그 미로보드 있다고 공유해드렸는데 타이틀은 페널, 플래넷, 칼리코, 카날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저희 왜 랩에서는 이제 플래넬을 쓰는지 그걸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플래넬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그냥 칼리코에서 가져온 그 칼리코 아키텍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필요 없이 이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리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칼리코 데이터 스토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이쪽에 etcd를 통해서 칼리코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 네트워크 정보들을 칼리코 에어전트가 가져와서 이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파라고 쓰이는 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etcd에 저장된 정보를 얘가 불러오는 이쪽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통해서 각각 노드에 이렇게 버드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얘를 통해서 이제 라우팅도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트래픽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바로 그 IP 테이블스, 이게 지금 NF 테이블이죠. 네 필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바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레드를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IP 라우트, 이제 네 필터를 통해서 얘네들이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를 조회를 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etcd에 저장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정보들을 확인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칼리코가 설치가 되면 각각 노드에 저희가 이제 타이파라는 게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BGP 프로토콜을 쓰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써있죠. BGP 라우팅 슈어로 써있긴 하는데, 저희가 랩할 때 사용한 것은 오픈 스택 기반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오픈 스택에서 BGP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VXLAN에서 다시 VXLAN을 사용하다 보니까 패킷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은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노드가 한 두세 개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노드에서, 정확히는 이 칼리코 다른 노드에서 올바르게 조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VXLAN이 기본으로 쓰고 있긴 한데, 이 VXLAN을 쓰긴 쓰는데 크로스 서브넷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 VXLAN을 써야 됩니다. 뭐가 됐든 칼리코는 기본적으로 오픈스택 안에서는 잘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쓰는 칼리코 프로토콜이 따로 있긴 하는데 그걸 저희가 세팅을 하지 않고 그냥 쓰기 때문에, 그리고 랩할 때는 얘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오픈스택에서 사용할 때 특히나요. 그래서 저는 얘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칼리코가 성능도 그렇고 기능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 랩에서는 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는 저희가 잘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랩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베어메탈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얘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이제 카날이죠. 그래서 이제 카날 같은 경우는 칼리코의 장점과 그다음에 플래넬의 장점을 모았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래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UDP하고 VXLAN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키텍처에 따라서 칼리코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칼리코 CNF 그 플러그인 기반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폴리스 엔포스먼트 써있긴 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쓰는 거. 그래서 이 타입화가 있는 데가 제가 TOI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탑 오브 라우터를 해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는데 얘를 통해서 저희가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을 얘는 지금 VX에서 VX 칼리코 기반하면 올바른 통제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칼리코의 BGP나 IPI 같은 것을 네이티브 이걸 쓰지 않고 원래 플래넷에서 제공해주는 UDP 기반의 그냥 VXLAN 얘를 써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장점은 칼리코에서 제공해주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플래넷의 높은 호환성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얘만 쓴 거죠. 그래서 저희 랩할 때는 그냥 플래넷 CNI를 사용해가지고 UDP 기반으로 VXLAN만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랩 때문에 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를 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챗GPT로 만들기 좀 귀찮아가지고 대충 정리해서 올린 건데 설명 좀 해드리자 한다면 어차피 플래넬도 그렇고 카날도 그렇고 칼리코도 그렇고 얘네들은 L3 수준에서 뭐가 됐든 다 라우팅 같은 것을 해줄 겁니다. L3나 L2 수준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카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복합적으로 다 지원해 줄 거고 얘는 플래낸드라는 그 데몬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제공해 주게 될 거고 여기는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칼리코는 칼리코 노드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통해서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래넬하고 카날 같은 경우는 얘가 VXLAN으로 되고 여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칼리코 장점, 정책 관리 같은 거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칼리코를 그냥 칼리코만 네이티브로 쓰는 경우에는 여기 L3 라우팅 앞에서 TOR 기능 얘 때문에 이제 오픈 스테이트에서 쓸 때는 잘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올바르게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게 BGP 혹은 IPI는 VXLAN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칼리코 쓰는 경우에는 IPI 기반으로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얘도 아키텍처상 동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머지 뭐 비슷비슷하고 제가 이제 플래넬을 폐쇄망에서 쓸 때는 상관이 없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정책은 저희 이제 POD 그리고 그 SDN 같은 거 그런 좀 고급 기능을 쓰고 싶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원래는 이제 쿠버네티스 저희 이제 렌트에서는 OVN, OVS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OVN, OVS 같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이 두 가지가 그 기능을 제공해주니까 OVN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됐군요. SDN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시면 이제 카나디나 칼리코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굳이 SDN 정책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얘 쓰시면 되겠죠. 플래넬. 그리고 뭐 성능 보시면 이렇게 쭉 써있겠는 뭐 중간 있고 중간 낮은 높음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칼리코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온 목적이 어떤 거냐면 고성능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그 넷필터하고 리눅스 브릿지 쓰긴 하지만 라우팅 정책 같은 것들은 얘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되게 낮습니다. 되게 낮고 대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BGP든지 그리고 뭐 DPDK 같은 거 고급 기능을 쓰시게 된다 한다면 얘는 설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카날 같은 경우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책 부분 이게 칼리코 쓰고 있는 정책 기능을 쓴다고 한다면 얘는 살짝 어려운 편이고 제가 플래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 특히 내 필터 쪽 건드지 않는 이상 뭐 정책 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고 저희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플래넬이 제일 좋고, 만약에 좀 정책을 좀 일괄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카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 보시면 이제 BGP라고 해가지고 외부 라우터하고 다이렉트는 이 둘 다 안 될 거고요. 얘네들은 BGP가 지원되니까, 라우터에서 BGP가 지원된다 한다면 라우터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것을 제가 잠깐 가져올게요. 제가 여기다 붙여놨었나? 안 붙여놨군요. 그래서 질문하신 게 질문 늦어서 죄송해요. 메일이 스팸에 걸렸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이건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칼리코보다 플래닛 추천한 게 아니고 저희 랩상 얘를 쓰는 거고, 고성능이나 고기능이 필요하신 경우는 칼리코를 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네트워크, 쿠버네티스는 약간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운영에도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노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플래너를 쓰는 거 권장해드리고, 이건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플래넬의 장점과 칼리코의 장점을 쓰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뭐 네트워크 정책 같은 것을 조금 더 고급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뭐 DPDK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그럴 때는 카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카날도 그 칼리코 오퍼레이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렌처에다가 카날 기반을 설치하시면 본인은 반드시 플래넷하고 칼리코에 대한 두 개의 지식을 다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얘도 이제 더 운영이 힘들겠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을 수도 있겠죠. 그 네트워크 플러그인 종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CI/CD 도구가 달라졌다 했는데, 이건 틀릴 겁니다. 틀리다고 이야기할게요. 그 이유는 CI/C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 후에 저희 그 위에다가 오퍼레이터나 헬름 차트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다 보니까, CI/CD 도구는 CN의 네트워크에 따라 설치가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쿠버네티스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CNCF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용하는 CI/CD 도구 중에서 디펜던시가 뭐 특정 네트워크 유형만 지원한다 하면 그때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틀린 겁니다. 얘는 네트워크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얘는 애초부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조건이 반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CNI는 다 표준 플러그인이거든요. 표준 플러그인 쓰기 때문에 그 표준 플러그인 위에서 구성되는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나 솔루션을 쓰든 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컨설팅하고 수많은 POC를 했지만 얘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없고, 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트워크가 외부하고 연동이 될 때는 그때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플러그인과 CI/CD 도구 중 우선적 고려될 사항, 이건 말씀드렸지만 별개예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현할 때 CNI, CSI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는 거고, CI/CD는 CNCF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잘못 설명하셨던지 거의 되지 않거든요. 일단 얘를 잠깐 보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 CNCF 랜드스케이프잖아요. 이 랜드스케이프 보시면 얘네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저희 CNI 쪽하고 관련이 없어요. 쿠버네티스 구성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 보시죠. 네트워크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 이게 지금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CNCF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전부 다 CNI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CNI를 쓰기 때문에 얘를 따른다 한다면 쿠버네티스에서는 동작이 안 될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잠깐 멈추고 구글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자료를 몇 개 가져와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딜랩을 사용하시는데 이분들 K3SS 구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리버스 프록시 관련된 것들 뭐 문제가 있었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용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생한 오류들은 컨피그레이션이나 혹은 POD가 통실을 못해서 발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CNI 문제는 아닌 거고, 도코도 여기 써있죠. 그래서 칼리코를 사용했는데 답변 한번 봐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쓰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CNI 드라이브 쪽에 만약에 칼리코나 혹은 플래넬 같이 쓴 경우에는 올바르게 동작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적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ROCD 관련된 거 여기도 쓰이는 게 뭐냐면 설치를 할 때 레포지토리가 올바르게 조회가 안 된다. 쭉 내려다 보시면 아마 셀렉트한 게 있을 건데 예 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이는 것은 POD 네트워크가 올바르게 구성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되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CNI 구성을 잘 못해서 발생한 문제지, 저희 네트워크 플러그인 유형에 따라서 설치 못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한테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다른 뭐 블로그 같은 데서 본 문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공식 문서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맞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은 블로그나 그리고 그쵸 유튜브 같은 거 저를 포함해가지고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공식 문서에서 적어 있는 거 믿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보면 얘하고는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그냥 엔지니어 레벨에서 봤을 때는 질문 가치가 없죠. 여기는 애초부터 CNI를 쓰고 있는 거니까 얘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답변 해드리고 이거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릴게요. 그래서 올려서 여기다 같이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